어머님, 제발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제 반지랑 목걸이 어머님이 가져가신 거 맞죠? 수지가 다그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안 가져갔어. 거짓말 하지 마세요. 낮에 저희 출근하면 이 집에 어머님 혼자 계시잖아요. 어머님하고 코코만 있는데 코코가 훔쳐갈 리는 없고 그럼 어머님밖에 없잖아요. 수지는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점점 화가 났어요. 나는 안 가져갔다니까. 왜 자꾸 나를 의심해? 그럼 어머님 방 확인해봐도 되죠? 수지의 말에 저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가져갔는데 왜 제 방을 뒤져야 하죠? 이건 저를 완전히 도둑 취급하는 거 아닌가요? 안 돼. 왜 내 방을 뒤지려고 해? 그러더니 수지가 저를 노려봤어요. 이것 보세요. 범인이니까 방 확인도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가져가신 거 맞잖아요. 나는 안 가져갔어. 왜 날 도둑 취급해? 수지는 계속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저는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때 민수가 옆에서 말했어요. 어머니, 그냥 한번 보여주세요. 수지가 계속 의심하니까 그냥 확인하고 끝내면 되잖아요. 민수의 말에 저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화가 났어요. 좋아. 확인해봐. 만약 없으면 나한테 사과해. 수지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제 화장대로 갔어요. 두 번째 서랍을 열더니 소리쳤습니다. 여기 있어요. 봤죠?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수지가 손에 들고 나온 건 반지와 목걸이였어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어떻게 제 화장대에 그게 있는 거죠? 저는 그런 걸 넣은 적이 없는데요. 수지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봤죠? 제가 말했잖아요. 어머님이 가져가신 거라고.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시작 전 무료로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김정희입니다. 올해로 66이 됐죠. 남편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이 30평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저는 점점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방은 3개나 되고 화장실도 2개나 되는 이 넓은 집이 너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텅 빈 거실을 바라보면 남편이 보고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민수가 며느리 수지와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민수는 결혼한 지 이제 1년 조금 넘은 상태였어요. 제가 차를 내오자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지, 뭐.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외롭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아들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민수는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수지를 쳐다봤어요. 수지가 고개를 끄덕였죠. 둘이 무슨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생각해봤는데요. 민수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이 넓은 집에 계시는 것보다 저희가 들어와서 같이 사는 게 어떨까요? 마침 저희 집이 18평짜리 빌라라 좀 좁거든요. 어머니도 혼자 계시고요. 저는 아들의 제안에 조금 놀랐습니다. 같이 산다고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신혼인 아들과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괜찮을까 싶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로웠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너희 괜찮겠니? 신혼인데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 불편하지 않겠어? 괜찮아요. 어머님, 저희가 먼저 고민해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지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수지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그렇게 하자. 너희가 들어와서 같이 살면 나는 좋지. 민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저도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싶었죠. 일주일 후 민수와 수지가 이사를 왔습니다. 짐이 그리 많지는 않았어요. 둘이 쓰던 가구들과 옷까지 생활용품 정도였죠. 저는 제일 큰 방인 안방을 내줬습니다. 제가 원래 쓰던 방이 안방이었고 작은 방은 그냥 창고처럼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혼자이고 아들 부부는 2명이니까 민수와 수지가 안방을 쓰기로 했어요. 처음 며칠은 모두가 서로에게 적응하느라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죠. 아침에 일어나면 며느리가 밥을 하거나 제가 밥을 했습니다. 저는 집안 청소를 주로 맡았어요. 낮 동안 시간이 많았으니까요. 저녁이면 셋이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식탁이 사람들로 가득 차니 기분이 좋았어요. 민수는 정말 효심이 깊은 아들이었습니다. 주말이면 항상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같이 마트에 가거나 공원을 산책했죠. 저는 그런 아들이 너무 고마웠어요. 어느 날 민수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더니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좋은 생각이 있어요. 무슨 생각인데? 어머니가 낮에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다음 날 민수는 작은 상자를 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작고 귀여운 푸들 한 마리가 있었어요. 흰색 털에 까만 눈망울을 가진 강아지였죠. 어머니, 이 친구 이름은 코코예요. 이제 어머니 낮에 혼자 계시는 시간에도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강아지라니요. 저는 강아지를 키워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코코를 보는 순간 마음이 움직였어요. 너무 귀여웠습니다. 민수가 코코를 안아들어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코코를 받아 안았어요. 따뜻하고 보들보들한 느낌이 좋았어요. 코코는 제 품에서 꼬리를 흔들며 제 얼굴을 핥았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던 외로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저는 아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민수는 환하게 웃었어요. 코코와 함께하는 시간은 정말 행복했어요. 아침에 민수와 수지가 출근하고 나면 저는 코코와 함께 거실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코는 장난꾸러기였어요. 제가 청소기를 밀면 청소기를 쫓아다니고 제가 앉아 있으면 제 무릎에 올라와 잠을 잤죠. 코코 덕분에 낮 시간이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코코를 더 잘 돌보고 집안 안전도 확인할 겸 거실에 작은 홈캠을 설치했습니다. 제가 잠깐 외출하고 코코가 혼자 있을 때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싶었거든요. 홈캠은 거실 선반 위에 설치했는데 각도가 제 방 쪽을 향하고 있어서 거실과 제 방 앞 복도를 다 볼 수 있었어요. 저는 메모리 카드를 넣고 녹화 기능을 켜두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평화롭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셋이 함께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코코까지 있으니 집안이 활기차게 느껴졌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곧 깨질 거라는 것을요. 하지만 어느 날 저녁, 갑자기 일이 터졌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민수와 수지가 퇴근해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죠.
냄비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고, 저는 반찬을 접시에 담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수지의 방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어디 갔지?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부엌에서 고개를 들고 소리는 쪽을 쳐다봤죠. 수지가 방에서 나오더니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머님. 수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높았어요. 저는 앞치마를 매만지며 거실로 나갔어요. 왜 그러니? 어머님, 혹시 오늘 제 방에 들어가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침에 청소할 때 잠깐 들어갔었는데, 왜 그러니?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제 반지가 없어졌어요. 분명히 아침에 화장대 위에 올려놨는데 지금 보니까 없어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반지요. 저는 청소하면서 수지의 반지 같은 건 본 적도 없었어요. 글쎄, 나는 못 봤는데. 어떤 반지인데?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요. 제가 정말 아끼는 건데 갑자기 없어졌어요. 수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더니 화장대 주변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혹시 제가 청소하다가 실수로 떨어뜨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함께 찾아보려고 했죠. 내가 도와줄까? 같이 찾아볼까? 아니요, 괜찮아요. 수지는 계속 방 안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돌아가 저녁 준비를 마저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혹시 제가 청소하다가 실수로 떨어뜨린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잠시 후에 수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어머님, 청소하실 때 정말 못 보셨어요? 수지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응, 못 봤어. 청소할 때도 화장대 위에는 손도 안 댔는데. 아, 그래요? 수지의 목소리에는 묘한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톤이 조금 신경 쓰였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아마 반지를 잃어버려서 속상한 거겠지 싶었죠. 혹시 다른 데 뒀다가 잊어버린 거 아니야? 가방이나 옷 주머니에 둔 건 아니고? 아니에요. 분명히 화장대 위에 놨는데. 수지는 한동안 방 안을 뒤지더니 결국 포기한 듯 나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저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청소하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나 싶었거든요. 미안해. 내가 청소하다가 혹시 떨어뜨렸나 보다. 아니에요. 어머님 잘못은 아니에요. 제가 다른 데 뒀을 수도 있고요. 수지는 그렇게 말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냥 넘어가기로 했죠. 혹시 수지가 어딘가에 두고 잊어버린 걸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 민수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씻고 나온 모양이었어요. 무슨 일이야? 민수가 물었습니다. 수지가 대답했어요. 내 반지가 없어졌어. 아침에 분명히 화장대에 놨는데. 어디 떨어뜨린 거 아니야? 다시 찾아봐. 찾아봤는데 없어. 그렇게 저녁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수지는 계속 무언가 생각하는 듯 했고, 민수는 저와 수지 사이의 분위기를 눈치챈 듯 말없이 밥만 먹었어요. 저는 코코에게 간식을 주며 이 어색한 분위기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쉽게 이루지 못했어요. 수지의 반지가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제가 청소하다가 정말 떨어뜨린 걸까요? 아니면 수지가 다른 곳에 두었을까요?
저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지만 계속 그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옆에서 코코가 작게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저는 코코의 따뜻한 등을 쓰다듬으며 잠을 청했습니다. 내일이면 반지가 나타나겠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반지 일은 까맣게 잊고 지내고 있었어요. 수지도 더 이상 반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저는 그냥 찾았거나 잊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고 코코와 시간을 보냈죠. 아침에 일어나면 코코를 산책시키고, 집안을 청소하고,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는 일상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어요. 그때 수지가 화장실에서 나오더니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찾았어요. 수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수지를 바라봤어요. 뭘 찾았다고? 제 반지요. 화장실 바닥 구석에 있었어요. 엄청 깊숙한 구석에 말이에요. 수지는 반지를 흔들며 보여줬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다 싶었죠. 그래, 다행이네. 나도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그런데 수지의 다음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제가 화장실을 매일 쓰는데 여태 몰랐다니. 혹시 누가 여기다 떨어뜨려 놓은 건 아닐까요? 수지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웃음이 제게는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글쎄, 원래 있었는데 너가 못 본 거 아닐까? 화장실 구석은 보통 잘 안 보이잖아.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지가 반지를 손가락에 끼우며 말했어요. 아니면 혹시 어머님이 청소하시다가 실수로 가져갔는데 나중에 들킬까봐 여기다 몰래 놓으신 건 아니고요? 수지의 말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마치 농담처럼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정확히 알아차렸습니다. 제가 반지를 가져갔다가 들킬까봐 화장실에 몰래 떨어뜨렸다는 뜻이었죠. 아니야. 나는 그런 적 없어.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농담이에요. 어머님, 그냥 장난으로 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반지 50만 원짜리거든요. 비싼 거예요. 남편이 작년 결혼기념일에 사준 거라서 정말 아끼는 건데 잃어버릴 뻔했네요. 수지는 반지를 손가락에 끼우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어떻게 대꾸해야 할지 몰라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솔직히 50만 원짜리든 500만 원짜리든 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남의 물건에 손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민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걸 왜 가져가? 너가 떨어뜨린 거겠지. 화장실까지 제대로 확인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수지는 민수의 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민수가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의심한다는 게 기분이 좋지 않았죠. 설령 장난이었다 해도 그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수지는 변명하려다가 말을 흐렸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는 저녁 준비할게.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가 찝찝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어요. 수지의 그 웃는 얼굴 뒤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았죠. 저를 은근히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제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며느리가 설마 일부러 그런 말을 했을까 싶었거든요. 그때는 이런 일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더 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저는 그저 평온한 일상이 계속되길 바랐을 뿐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반지 사건은 어느새 잊혀졌고 저는 평소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도 저녁 시간이었죠. 민수와 수지가 퇴근하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저는 거실에서 코코와 놀고 있었습니다. 또 없어졌어. 갑자기 수지의 목소리가 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코코와 놀고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인가 싶었죠. 수지가 방문을 확 열고 나오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어머님, 제 반지가 또 없어졌어요. 저번에 그 반지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번에 찾았던 그 반지가 또 없어졌다고요. 저는 오늘도 아침에 청소를 했지만 수지 방에는 잠깐 들어갔다 나왔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반지 같은 건 보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모르는데 오늘도 청소할 때 빼고는 너 방에 안 들어갔어. 그럼 청소하실 때 가져가신 거 아니에요? 수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안 가져갔어. 그럼 누가 가져가겠어요? 이 집에서 낮에 있는 사람은 어머님밖에 없잖아요. 저번에 50만 원짜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가격 들으시더니 이번에 가져가신 거 아니에요? 수지의 말에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돈이 필요해서 며느리 반지를 훔친다는 말인가요? 저는 화가 났어요. 수지야,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니? 나는 너 반지 따위 필요 없어. 줘도 안 가져가.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계속 저를 의심했어요. 하지만 어머님밖에 없잖아요. 분명히 화장대 위에 놨는데 지금 없어요. 제가 방을 다 뒤져봐도 없다고요. 수지는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억울했어요. 정말 안 가져갔는데 계속 범인 취급을 받으니 기분이 나빴죠. 나는 안 가져갔다니까. 너가 어디 다른 데 뒀겠지.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거기 놨는데. 이번에는 어머니가 가져가신 게 틀림없어요. 수지는 계속 우겼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이미 한 번 의심을 받은 적이 있는데 또 이런 일이 생기니 정말 억울했습니다. 민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어머님이 내 반지를 또 가져가신 것 같아. 오늘은 분명히 화장대에 놨는데 없어. 수지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저를 보며 물었어요. 어머니, 정말 안 가져가셨어요? 안 가져갔어.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반지는 결국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지 방에는 청소할 때도 가능한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길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그날 저녁 또다시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코코는 제 발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죠. 민수와 수지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수지가 방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 이번엔 목걸이가 또 없어졌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또요? 이번에는 목걸이라고요. 저는 냄비 뚜껑을 내려놓고 거실로 나갔어요. 수지가 얼굴이 새빨개져서 서 있었습니다. 화가 많이 난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제발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제 물건들 어머님이 가져가신 거 맞죠? 수지가 다그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안 가져갔어. 거짓말 마세요. 이 집에 낮에 저희 출근하면 어머님 혼자 계시잖아요. 어머님하고 코코만 있는데
코코가 훔쳐갈 리는 없고, 그럼 어머님밖에 없잖아요. 수지는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점점 화가 났어요. 나는 안 가져갔다니까. 왜 자꾸 나를 의심해? 그럼 어머님 방 확인해 봐도 되죠? 수지의 말에 저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제 방을 뒤진다고요. 저는 아무것도 안 가져갔는데 왜 제 방을 뒤져야 하죠? 이건 저를 완전히 도둑 취급하는 거 아닌가요? 안 돼. 왜 내 방을 뒤지려고 해?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러더니 수지가 저를 노려봤어요. 이것 보세요. 범인이니까 방 확인도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가져가신 거 맞잖아요. 나는 안 가져갔어. 왜 날 도둑 취급해?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수지는 계속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저는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때 민수가 옆에서 말했어요. 어머니, 그냥 한번 보여주세요. 수지가 계속 의심하니까 그냥 확인하고 끝내면 되잖아요. 민수의 말에 저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화가 났어요. 좋아. 확인해봐. 만약 없으면 제대로 나한테 사과해. 수지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제 화장대로 갔어요. 두 번째 서랍을 열더니 소리쳤습니다. 여기 있어요. 봤죠?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수지가 손에 들고 나온 건 반지와 목걸이였어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어떻게 제 화장대에 그게 있는 거죠? 저는 그런 걸 넣은 적이 없는데요. 이게 왜 여기에 있지? 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민수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왜 어머니 화장대에 있어요? 나는 정말 모르겠어. 왜 이게 여기 있는지. 저는 당황해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수지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봤죠? 제가 말했잖아요. 어머님이 가져가신 거라고. 저는 당황해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정말 억울했습니다. 그때 코코가 제 무릎에 올라왔어요. 저는 코코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수지가 제 앞으로 와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왜 남의 물건을 훔쳐가세요? 저번에 화장실에서 발견된 것도 어머님이 한 거 맞죠? 사실대로 말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아니었어요. 그때 갑자기 번뜩하고 생각난 게 있었습니다. 바로 홈캠이었어요. 저번에 제가 코코 때문에 홈캠을 설치했었죠. 마침 그 홈캠이 거실에 있고 제 방 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누가 제 방에 들어갔다 나갔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잠깐 홈캠 확인해보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가져갔다면 너 방에서 나와서 손에 목걸이를 들고 내 방으로 들어갔을 거 아니야. 홈캠 확인하면 알 수 있겠지. 수지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리고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니, 증거가 이렇게 있는데 끝까지 발뺌하시려고요? 무조건 어머님이 범인인데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수지는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럼 지금 홈캠 확인해보면 알겠네요. 어머니가 가져갔는지 안 가져갔는지. 저는 민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홈캠만 확인하면 제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 민수는 노트북을 가지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생각에 떨렸습니다.
수지는 옆에서 계속 불안한 표정으로 서성였죠. 민수가 노트북을 들고 나와 홈캠에서 메모리 카드를 꺼냈습니다. 오늘 아침 시간부터 봐야겠네요. 민수는 메모리 카드를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는 거실이 나타났어요. 저는 긴장한 채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며 화면을 보고 있었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오전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오전 8시쯤이었습니다. 저는 청소기를 밀고 있었어요. 거실부터 시작해서 복도를 지나 각 방을 청소했죠. 수지의 방도 들어갔다 나왔고 제 방도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실로 나와서 청소기를 정리했어요. 이것 봐. 내가 청소할 때 아무것도 안 가져갔잖아. 저는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영상을 계속 돌렸어요. 영상을 빨리 감기로 돌렸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가고 저는 코코와 거실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공을 던져주고 코코가 물고 오는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죠. 저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평범한 오후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화면에 현관문이 열리는 게 보였어요. 민수와 수지가 퇴근해서 들어왔죠. 시간은 오후 6시 30분쯤이었습니다. 민수는 곧바로 방으로 들어갔고 수지는 거실에 잠깐 서 있다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몇 분 후였습니다. 정확히 6시 37분이었어요. 수지가 방에서 나왔어요. 손에 뭔가 반짝이는 물건을 들고 있었죠.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수지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빠르게 제 방으로 걸어갔어요. 거실과 복도를 가로질러 제 방문 앞에 섰습니다. 저게.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수지는 곧바로 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죠. 화면에는 닫힌 문만 보였어요. 1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다시 열리고 수지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이었어요.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주위를 살피더니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방에서 나와 저에게 왔죠. 그때 목걸이가 없어졌다고 소리쳤던 겁니다. 모든 게 명확했어요.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수지가 직접 제 방에 자기 반지와 목걸이를 숨긴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범인으로 만든 거였죠. 민수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죠.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입을 벌린 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이게 대체 무슨... 민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수지를 돌아봤어요. 수지는 옆에서 얼굴이 새하얘져서 떨고 있었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죠. 아니에요. 이건 영상이 잘못된 거예요. 수지는 당황해서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시간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었죠. 저는 수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게 뭐니? 너가 직접 내 방에 넣은 거잖아. 아니에요. 어머님, 정말 아니에요. 이건 오해예요. 수지는 계속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너무나 선명하게 나와 있었어요. 수지가 반짝이는 물건을 들고 제 방에 들어갔다가 빈손으로 나오는 모습이요.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지야, 이거 너가 한 거 맞지? 민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런 민수를 처음 봤어요. 평소에 온화하던 아들이 이렇게 냉정한 목소리를 내는 걸 처음 들었죠. 수지는 입술을 떨었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 며느리가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설명해봐.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민수가 다그쳤습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수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를 범인으로 몰았던 그 순간들이 떠올랐거든요. 제 방을 뒤지겠다고 했던 그 순간, 저를 도둑 취급했던 모든 순간들이요.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민수는 옆에 서 있었죠. 표정이 굳어 있었고 화가 많이 난 것 같았습니다. 말해봐.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이유라고 들어보자. 민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맞아요. 제가 한 거 맞아요. 다 제가 꾸민 짓이에요. 수지는 또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인정한다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니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궁금했거든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짓을 당해야 했는지요. 수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질투 났어요. 뭐? 민수가 되묻었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어요. 저희 결혼한 지 겨우 2년도 안 됐잖아요. 아직 신혼인데 당신은 항상 어머님만 걱정하고 어머님만 신경 쓰고. 수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이런 이유일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유였죠. 질투라니요. 당신이 나만 봐줬으면 좋겠는데 항상 어머님 생각만 하잖아. 뭘 하려고 하면 어머님도 같이 하자고 하고 밖에 나가도 어머님도 같이 가자고 하고. 수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그런 이유였구나 싶었죠. 그게 뭐가 문제야?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당연히 같이 있어야지. 민수가 말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알아. 효도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 근데 난 당신이 나만 좀 봐줬으면 했어. 우리끼리만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수지는 말을 잊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신혼인데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게 쉽지 않았겠죠. 그리고 남편이 항상 시어머니를 챙기면 서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범인으로 만든 거야? 질투가 나서. 그게 이유야? 민수가 화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처음에는 그냥 장난으로 시작했어. 한 번만 하려고 했는데 점점 화가 나서 통제가 안 됐어. 이게 장난이야. 나를 도둑으로 만드는 게 장난이야? 저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수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나를 도둑으로 만들어 놓고 장난이라고?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정말 화가 났어요. 수지가 제 방에 들어갈 때를 생각해 보니 더욱 괘씸했죠. 아무 고민 없이 화장대 두 번째 서랍을 바로 열었던 게 기억났습니다. 자기가 직접 넣었으니까 당연히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바로 찾아내서 저를 범인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처음에 화장실에서 반지 찾았다고 했을 때도 거짓말이었어.
그것도 내가 꾸민 거야? 저는 물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일부러 거기 놓은 거예요. 어머님을 의심하게 만들려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죠. 그리고 그때 저를 조롱하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50만 원짜리라며 자랑하던 모습. 혹시 제가 훔쳐갔다가 들켜서 화장실에 떨어뜨린 거 아니냐고 비웃으며 말하던 모습도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수지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서할 수 없었어요. 너무 화가 났거든요. 민수가 수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런 짓을 해. 나한테 서운한 게 있으면 나한테 말을 하면 되지. 왜 어머니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민수의 목소리에도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수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울기만 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방에 들어갈게. 더 이상 같이 있고 싶지 않아. 너무 화가 나서 할 말도 없어. 저는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쾅 소리가 났어요. 코코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고 속상했어요. 정말 속상했습니다. 며느리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질투 때문에요. 그게 이유가 될 수 있나요? 저는 베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코코가 제 옆에 누우며 제 손을 핥았어요. 저는 코코를 쓰다듬으며 울었습니다. 밖에서는 민수와 수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수가 수지에게 뭐라고 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진정이 됐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같이 살 수는 없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민수에게 이 집에서 나가라고 말해야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민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죠.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얼굴도 피곤해 보였죠. 어머니, 어젯밤에는 죄송했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배려가 없었어요. 어머니와 수지 사이에서 균형을 못 잡았어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야. 저는 말했습니다. 너가 며느리한테 잘해주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그게 나를 범인으로 만들 이유가 되니. 질투가 났으면 나한테 말을 하든지 너한테 말을 하든지 해야지. 왜 나를 도둑으로 만들어? 죄송해요, 어머니. 민수는 계속 사과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너희 이제 나가서 살아.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네. 어머니, 안 그래도 그래야겠다고 생각 중이었어요. 최대한 빨리 나가도록 할게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한테 이런 일 겪게 해서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끓였어요. 코코가 제 발 밑에서 꼬리를 흔들었죠. 코코만 있으면 충분했어요. 더 이상 다른 건 필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운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수지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수지를 내려다봤어요. 마음이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어요. 질투 때문에 어머님한테 이런 짓을 한 게 정말 잘못됐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수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수지를 내려다봤어요. 너는 나한테 제대로 사과할 생각은 하지 않고 너 용서받을 생각했구나. 죄송해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되겠니? 나는 너 때문에 도둑 취급받았어. 내 방까지 뒤졌잖아.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아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빨리 나가라.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적어도 지금은, 시간이 지나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안 돼. 어머님. 나가.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방에서 나갔어요. 저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제 결정은 옳았습니다.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수지와 거의 대화하지 않았어요. 민수와도 필요한 말만 했죠. 민수와 수지는 새 집을 알아봤습니다. 예전에 살던 곳 근처에 괜찮은 집을 찾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삿날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와서 짐을 옮겼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코코는 제 무릎에서 졸고 있었죠. 큰 방이 비어가는 모습을 보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쓸쓸하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했어요. 복잡한 감정이었죠. 짐을 싸는 동안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와 수지가 짐을 정리하는 모습을 봤어요. 수지는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도 표정이 어두웠죠.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갈게요. 민수가 현관에서 인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잘 가라. 그리고 민수야. 네, 어머니. 앞으로는 수지한테 잘해줘. 부부니까 서로 아껴야지. 하지만 그게 다른 사람을 해치는 방법이 되면 안 돼.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지도 옆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민수와 수지는 마지막 짐을 들고 현관문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닫힌 문을 바라보며 여러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주위를 둘러봤어요. 이제 다시 저와 코코만 남았습니다. 집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이 조용함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죠. 더 이상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의심받을 일도 없었어요. 저는 코코를 안아들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같았어요. 아니, 원래의 제 삶으로 돌아온 것 같았죠. 저는 일어나서 거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제 공간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저는 간단히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코코에게도 밥을 줬어요. 둘이 조용히 식사를 마치고 저는 소파에 앉았죠. 코코가 제 옆에 누웠습니다. 조용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코코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혼자가 외롭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거요. 이제 저는 코코와 함께 평온한 일상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코코와 산책하고 집안일하고 친구들 만나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 거예요. 아무 눈치 보지 않고요.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정말 편안했어요. 억울한 누명을 벗고 제 공간을 되찾았으니까요. 통쾌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시원해집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물론 민수와 수지가 나간 게 아쉽긴 했지만 저는 이제 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죠. 그렇게 저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고 제 공간을 되찾은 통쾌한 결말이었죠. 저는 이제 다시 저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됐어요. 때로는 혼자가 더 평화로울 수 있다는 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 홈캠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저는 영원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진실은 밝혀졌고 저는 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평온한 일상이 제게는 최고의 선물이니까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